안녕하세요, 김지가입니다. 가맥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책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5장 디스커버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라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지 마라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 자체가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승용차나 버스 할 거 없이 차만 타면 멀미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거리를 타고 가야 할 때는 늘 비닐봉지를 준비해야만 했죠. 그런 증상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한동안 계속되어서 주변 사람들 보기에 난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한 멀미 증상이 언제부턴가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던 것과는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운전을 직접 하면 스스로 다양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고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어느 길로 접어들지 말 건지, 또 휴게소는 언제 들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을 하죠. 통제권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요양원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화초를 똑같이 나눠주고 이제 한 집단은 직접 화초를 돌보게 하고요. 다른 집단은 담당 간호사가 돌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1년 반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화초를 정성 들여 돌본 집단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통제감의 차이가 건강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까지 좌우한 것이죠.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을 역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목공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요. A그룹에는 이제 옆방에 큰 소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소음이 견디기 정말 어려울 때는 그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소음이 멈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버튼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반면 B그룹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험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A그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마쳤고요. 생산성도 비슷했어요.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B그룹은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산성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스트레스가 커지고 고통과 좌절이 밀려오지만 반대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력해집니다. 심지어 원래 좋아하던 일도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뀌는 순간 다르게 다가오죠. 시키지 않으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일도 다른 사람이 시키면 싫어지는 것입니다. 막 숙제하려고 하는데 마침 부모님이 숙제하라 라는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숙제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이제 내가 주도해서 자유롭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늘 선택을 주저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기가 싫었고요. 또 선택함으로써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선택을 해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권을 슬쩍 넘겨준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걸어가야만 하는 길은 그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아파올 뿐입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죠?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의 어머니는 어째서 다른 갈매기들처럼 되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냐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리빙스턴은 굴하지 않죠.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진정한 자아가 되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먹는 것을 위해서 물고기만 쫓아 휘젓고 다닐 때 조나단보다 잘 나는 꿈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나단은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자유를 누리죠. 인생은 가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주도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현재에 매몰된 삶은 그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선택을 미루거나 회피하죠. 아예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권 자체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우연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대학 전공을 정하는 것, 장래 직업의 진로를 세우는 것도 심지어 배우자조차 부모 판단에 맡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선택을 회피하곤 하죠. 타인의 선택과 판단을 따르면 조금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위험이 따르지 않는 선택은 없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위험이 반드시 따라오는 법입니다. 외국에 있을 때 서양 장기 이 체스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힘없고 쓸모없는 말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왕, 킹입니다. 킹은 한 번에 한 칸씩밖에 움직이지 못하죠.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죠. 또 상대를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퀸은커녕 기사, 나이트나 비샵, 룩 이러한 병사에도 능력이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스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말판은 왕입니다. 킹입니다. 체스는 상대방에게 체크메이트, 즉 왕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다른 말들이 많이 남아있어도 게임은 끝나고 말죠. 결국 다른 모든 말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나라는 존재가 쓸모없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게임은 끝이 납니다. 내가 직접 잡고 움직여야 할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군가에 맡긴다면 그건 더 이상 나의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운명의 핸들을 꼭 잡으십시오. 당신만이 그 핸들을 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책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지 말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